안녕하세요. 교사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두 번째 시간, 행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영상물을 다른 곳에 임의적으로 게시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행복의 실현 조건인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실현, 도덕적 성찰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입니다. 우선 정주 환경이란 인간이 일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주거지와 주거지 주변의 자연 환경 및 교통, 통신 시설, 교육 시설, 공공시설, 상업 문화 시설 등의 인문 환경을 통틀어서 정주 환경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즉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하였다면, 산업화 이후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 28쪽 왼쪽을 보시면 정주 환경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거지 주변의 자연 환경을 포함한 인문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택리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중하는 택리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살기 좋은 가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즉, 첫째로 풍수적 길지에 해당하는 지리, 생업을 이을 만한 넓은 들이 있는 생리, 그리고 셋째로 마을 풍속인 인심, 넷째로 풍류를 즐길 만한 산수를 들었는데요.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생산 활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 환경 관련하여 정책의 변화는 정책 초기에는 결국 주택과 도로 건설, 노후화된 건물, 시설 개선 등 주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이러한 생활이 개선된 이후에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통의 편의성을 강화하거나 문화예술,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 28쪽 아래 교실 밖 생생체험을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오스트리아 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빈은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도시인데요. 음, 공공주거 정책의 마련, 공교육, 여건 개선,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경제 성장과 행복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GDP도 상당히 낮았고요. 그러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경제 성장이겠죠.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나라.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향상될 경우에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 혜택, 문화생활 등 사회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국민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보자면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행복감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즉, 정말 배고플 때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이 중요해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우리가 벌게 되면 오히려 그 돈 버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뒤에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한 국가의 목표였다면 일정 부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박탈감, 고용의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실업의 위험 등과 같이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즉,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실업 대책을 마련하거나 일자리를 확보,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29쪽 오른쪽 위를 보시면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 읽기, 두 번째는 X축과 Y축 파악하기, 세 번째는 그래프의 경향이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를 보면 제목이 바로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현재 여기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고 있죠. 이 이상이 되면 소득이 이제 800까지 되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뭔가 목이 타거나 답답할 때 콜라 한 잔을 마시면 그 만족도가 크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토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소득도 일정 수준까지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 이외의 것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즉, 정치와 행복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과거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이 민주적 제도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므로 시민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는 민주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복수정당 제도, 권력분립 제도, 의회 제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배우셨겠지만 중학교 때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의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추기 위한 내용이고요. 복수정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정당들 아시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 문화입니다. 아무리 민주적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지겠죠. 즉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정치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또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 선거,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집회, 시위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신문고 등 여러 가지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교과서 30쪽에 보면 알아볼까요에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라는 곳에서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상징으로 일부 주에서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민들이 시청사와 법정에 야외 모여 법률과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란츠게마인데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스위스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학급회의가 있는데 바로 이런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결국 인간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도 우리의 행복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한 경향이 많지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죠. 따라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여 공동체의 행복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도덕적 실천과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 이웃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태도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부나 사회봉사 등을 실천함으로써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과서 31쪽에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두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질문을 확인한 후에 각 자료를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잠깐의 스탑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자료 1을 한번 보셨나요? 자료 1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즉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법을 만들면 사람들의 도덕적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강제성을 띠므로 법으로 제정되면 사람들의 도덕적 실천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교육과 사회 문화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간다움, 정, 따스한 마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착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반박하는 글을 써봅시다. 여러분들은 스탑하시고 작성해 주세요. 자, 개인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확인 학습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정주 환경이겠죠? 2번, 다음 제도들을 시행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쓰시오. 공통적인 거죠? 네, 민주주의의 실현. 세 번째, 맹장한 말한 유황산이면 유황심이다와 관계 깊은 행복의 실현 조건은 무엇인가? 유황산, 이 산이라는 건 재산이고요. 유황심, 마음 심자입니다. 바로 그럼 경제적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오늘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으로서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